안녕하세요. 친환경 산업 정보를 심플하게 전해드리는 심플예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좀 독특한 ETF, 코덱스 K 친환경 선박 액티브 ETF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친환경 선박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글로벌 탄소 배출량 섹터별 비중 자료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세계 통계 자료 데이터이고 2020년 기준인데요. 이제 글로벌리 탄소 배출이 과연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이제 에너지 섹터가 73.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제 농경계가 18.4%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에너지가 다시 어느 섹터에서 사용되느냐, 또 종분류 보시면 이제 산업계에서 생산하는 그런 에너지가 탄소 배출을 일으키는 비중이 24.2%, 그리고 도로교통, 또 운송수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16.2%로 중분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전체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포트를 또 다시 또 나눠보면 도로 운송이 11.9%, 항해가 1.9%, 또 선박이 1.7%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선박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7%인데요. 이를 다시 도로교통, 운송을 베이스로 해서 다시 계산을 해보면, 그 안에서는 11%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로 교통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전환이 급선무인데 선박 역시 그 탄소 배출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를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국제기구 또 우리나라 정부까지 또 이를 탄소 배출을 줄이는 부분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제해사기구 IMO라는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구가 2050년까지 국제해운 탄소 중립을 추진한다. 그리고 이에 발빠르게 우리나라 정부도 좀 선제적으로 친환경 해운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그런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자료이고요. 올 2월에 발표된 그런 자료인데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를 친환경 해운 전환 1위 국가를 목표로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정책이나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ETF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덱스 K 친환경 선박 액티브 ETF 상품은요. 삼성 자산운용사에서 출시한 상품이고 2022년 11월 5일 출시된 상품입니다. 수수료 0.5%, 5월 26일 기준으로 했을 때 215억 원 정도 투자되어 있고요. 종목 수는 18개입니다. 이제 지수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주요 특징으로는 액티브 상품이라는 거, 정기 변경이 연 2회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설명서에서는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이제 국제해사기구가 이제 환경 규제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소외되는 국내 친환경 선박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이 이제 액티브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 성과를 목표로 운영하는 것이 그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기초지수, 보통은 이제 기초지수라고 하는데 기초지수를 팔로우하기보다는 비교지수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면서 기준으로 하되 담당 매니저 재량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있지만 이와 달리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괴리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지수를 기준으로 삼고 스타트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비교지수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지수는 FN-가이드 케이스 친환경 선박 지수를 따르고 있고요. 이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기초 필터를 통과한 종목들, 그래서 그 기준을 살펴보면 시가총액 3천억 원 미만 제외, 유동비율 10% 미만 제외, 60영업일 평균 거래대금 10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제외하고 그 산업 소분류 기준을 가스, 전자장비, 기기, 조선, 또 해상 운수, 석유 및 가스, 화학을 베이스로 해서 골라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르느냐 했을 때 친환경 선박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유사도 스코어링을 해서 골라내는데요. 여기서 그럼 친환경 선박은 무엇인가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해서 설계하는 거, 또 천연 그 LNG죠. LNG선,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에너지 추진 선박, 또 전기 추진 선박, 또 하이브리드 선박, 또 여러 가지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한 선박 등으로 친환경 관련된 그런 선박들로
키워드를 선정을 해서 좀 관련도가 높은 종목을 25개 정도 선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 지수에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봤을 때 대우조선해양, HT, 한국조선해양, 동성화인텍, 삼성중공업, 대한해운, HMM, HD 현대중공업, 페노션, 하나솔루션, 현대미포조선 등이 이 정도 비중으로 지금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뒤에서 이제 ETF 구성 종목 살펴보시겠지만 액티브 ETF다 보니까 이 비중과 동일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기초지수 자체에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지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2020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탑10 지수 구성 종목에는 대우조선해양이 제일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동성화인텍, 삼성중공업 등이 7, 8% 정도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눈에 띄게 이게 지금 1년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1년 수익률로 봤을 때 대우조선해양은 32.03%로 수익률이 좋은데 눈에 띄게 수익률이 안 좋은 두 기업이 있습니다. HMM하고 페노션. 이 부분은 좀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ETF에 담겨져 있는 구성 종목은 어떤지 보실 텐데요. 5월 26일 기준으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 8.94%, 현대중공업 8.9%, 한국조선해양 8.85%, HSD 엔진 8.78%, 대우조선해양 8.52% 담겨져 있고요. 현대미포조선, 동성화이텍 한 7%대, 페노션, 대한해운 6%대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비교지수에는 25개 종목을 커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액티브 ETF라서 그런지 총 18개 종목이 담겨져 있고 탑10이 지금 73.7%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5개 기업이 한 8, 9%대로 좀 균등하게 들어가 있고요. 사실 그 10개 기준 했을 때도 좀 균등하게 탑 기업들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점 아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비교 지수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10%대로 좀 많이 담겨져 있었는데 요 5개 기업은 8, 9%대로 좀 비슷하게 들어가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릴 텐데 먼저 현대계열사 요 4개 그룹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최근에 하나오션으로 제품됐죠 말씀드리고 앞에서 비교지수에서 1년 수익률이 좀 크게 빠졌었던 두 기업 페노션, HMM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D 계열사 기업 4가지인데요. 이제 그 HD 현대에는 조선 사업군을 한국조선해양을 그 지주회사 체제로 갖추면서 계열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서 이제 조선 전문 기업으로 진화하고자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좀 보시면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 지분율 78% 가지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은 또 현대미포조선 지분율 42.4%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런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직간접적으로 조선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선박 및 해양 구조물, 플랜트 및 엔진 등 제조 판매를 주사업을 하는 조선 대형 엔진 부분 세계 1위 종합 중공업 기업이고요. 현대미포조선은 이제 중형에 좀 집중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 선박 전문, 중형 컨테이너 운반선, 자동차 전용 운반선, 또 중형 선박 부분에서 또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조선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회색은 ETF에 담겨져 있는 비중인데요. 그래서 요 HD 현대 계열사 기업이 그 ETF에 30% 이상 담겨져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고 그 한국조선해양이 지주회사로 그 안에 이제 중심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그 실적을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지난해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였는데 올해는 좀 상황이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난해 적자를 탈출을 했고 1년 가까이 흑자를 보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분기 실적 한번 보시면 지난해 3분기, 4분기 흑자 달성했고요. 물론 단기 수익은 적자였습니다만 영업이익 면에서는 흑자를 달성을 했고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190억이 나왔지만 이게 그 해양 플랜트 하자 배송 소송 패소로 인한 일회성 비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또 이번 분기 는 또 흑자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실적이 좀 나쁘지 않게 나오는 이유는 좀 선별 수주를 통해서다라고 하고 있어서 수주 물량은 오히려 줄어들었지만 좀 체질 개선과 또 선별적인 수주를 통해서 실적을 개선하고 있다. 그게 숫자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신재 생탄소 저감, 에너지 저장 등 신사업 분야도 좀 노력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월별 매출과 수주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5월달 기준으로 좀 가져와 봤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이미 그 매출 현황이 동기 대비 36.2% 증가했고, 현대미포조선 역시 12.9%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월별로 좀 실시간으로 매출 현황 및 수주 현황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계열사들이 한 ETF에 4개 기업이나 모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ETF로 투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한국조선해양 그 기업 하나에 투자하는 게 맞을지는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가장 핫한 조선 기업이기도 한데요. 대우조선해양 기업입니다. 최근 하나오션으로 이제 재편된 그런 회사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그룹 편입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이미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찍었고요. 그래서 신용 등급 역시 덕분에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10개 분기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고, 또 특히 그 적자를 메꾸고자 많은 주가를 발행했기 때문에 사실상 부채인 신종자본증권 규모가 약 2조 원에 달한다는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좀 좋은 부분은 최근에 수주 물량이 좀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이게 좀 영업이익 면에서 좀 흑자로 전환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줄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10개 분기 연속 적자였기 때문에 부채도 상당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에 주가가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삼성중공업 한번 살펴보면 이 기업은 또 22개 분기 동안 좀 적자였었나 봐요. 그래서 올 1분기에 적자를 이제 흑자로 전환을 했지만 22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한 기업이라는 점 알아두시고, 좀 뭐 최근에는 좀 좋은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지만 또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적자를 내다 보면 이제 좀 돈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제 회사채를 발행해서 한 달 만에 또 이제 1,300억 원을 조달하게 됐다라는 부분은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아직은 좀 좋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이 ETF에 담겨져 있는 그 탑 5 기업들 중에서는 HDD 현대를 제외하고는 아직은 좀 뚜렷하게 실적이 나오거나 영업이익을 다루는 기업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노션과 H&M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조선업 내에서도 앞에서 이제 살펴보셨듯이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신조선 발주, 플랜트 사업 등이 있는데, 이제 해상 운임을 받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그런 운임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주사업으로 하는 두 기업이 바로 페노션과 H&M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근데 벌크 화물 운송 여파이 좋지 않고 또 벌크 운임 지수도 매우 크게 하락하면서 이 두 기업의 이익이 좀 악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두 기업은 흑자를 내고 있긴 한데, 문제는 이 영업이익이 과거 대비해서 크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H&M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에 나서고 있죠. 그래서 매각이 한 달째 지금 오리무중이다. 그래서 새 주인이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 이 H&M 기업에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이슈이다 보니까 지금 이 두 기업 같은 경우 2021년에 아주 크게 정고점을 크게 상승을 하고 거의 최근까지 쭉 빠지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최근 비교지구에서 최근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40% 이상이었던 그 두 기업이 이런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벌크 운임 지수도 악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되고, 실제로 벌크 운임 지수를 살펴보면 이 두 기업이 정고점을 달았을 때
동일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크 운임지수 관련된 그런 기사를 한번 봤더니 이 부분은 이제 향후에도 올해 단기간에 이제 크게 급등할 것 같지는 않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좀 수요가 부진할 것이다. 또 중국의 활동성 감소, 또 브라질 우기 및 호주 사이클론 시즌 등 계절적 요인까지 겹쳐져서 아주 단기간에 이 벌크 운임지수가 급등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좀 능력 밖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이 ETF 10%가량 담겨져 있다는 부분을 조금은 부담스럽게 보는 입장입니다. 끝으로 조선업계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몇 가지 자료 보여드리면 SK증권 자료인데요. 현재 그 노후 선박 비중이 글로벌리 37.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또 시간이 지나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체되어야 되는 수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조선 가지수, 그래서 이제 조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신조선 가지수와 국내 조선업의 PER 추이를 살펴보면 신조선 가지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PBR은 여전히 아직은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해서 이 과거 보시면 신조선 가지수가 상승할 때 좀 연이어서 좀 시간차를 두고 조선의 PBR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다시 거의 뭐 10년 만에 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설도 있어서 좀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최근 이렇게 조선업계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정부 주도하에 친환경 선박 부분은 확실히 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관련된 ETF 소개해 드렸고요. 나는 ETF로 투자할래. 혹은 또 나는 좀 더 공부해서 좀 개별주로 투자할래는 좀 더 판단하셔서 제 자료 참고하셔서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코덱스 K 친환경 선박 액티브 ETF 상품 소개해 드렸고요.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